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립니다. 김영화 시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리액터는 얼굴 천재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어색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색해. 예. 뭐 뭐 저만 어색한 거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라 예. 신인규 변호사 같이 제가 방송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의 네. 한 1.5배속 정도 빠르거든요. 말이. 맞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더듬더듬. 예, 원래 자신감을 갖고 하십시오. 그 속사포인데 그래도 이제 진행자로서는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기자님 첫 번째 뉴스 키워드는요? 네, 전두환 이후 2년 연속 시가행진.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가행진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2년 연속으로 한 것은 5공화국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네, 6회 공군 병력과 장비가 참여하는 시가행진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했는데 올해도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제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국방부 예산 79억 원이 이제 소요되는 데다가 또 군사 퍼레이드가 이렇게 연례 행사화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비판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경우 이 장병 2명이 연습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서 장병 복지는 뒷전이고 대통령 병정 노름만 심취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열린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면서 이 한미일 한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보 태세를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또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이나 장면을 좀 하나 꼽아 주신다면요? 없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 하나만한 얘기 뭐 국고장면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북한의 도발 응징할 것이다. 뭐 가장 제목으로 많이 뽑힌 게 이제 핵무기 사용 북한이 하면은 뭐 정권 종말의 날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그러니까 말입니다.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하면은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고 우리 정권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까지 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임무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두환 정권 이후로 이거를 연속한 적이 없잖아요. 연속 그러면은 노태우부터 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지금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지금 연속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규범이 아닌 거죠. 이분 맨날 열면은 자유다, 뭐 민주주의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가 맨날 이거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거 뭐 시가행진 이런 거 맨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북한 스타일. 그리고 오늘 현무 5 공개하고 막 우리의 뭐 새로운 무기가 공개됐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북한 스타일이잖아.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그래서 공화국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겠다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그 대변인의 말을 좀 빌리자면은 뭐 무기 수출 때문에도 아마 좀 무기 자랑 좀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카퍼레이드 함께하는 장면. 저는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원래는 경호처장과의 대통령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조금 이게 남다르게 느껴졌는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북한 스타일이다. 저도. 왜 이렇게 북한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언론도 보십시오. 맨날 전속 취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속 취재가 말이 전속 취재지 자기들끼리 사진 찍어서 사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 취재 못하게 하고 북한 스타일이잖아요. 조선중앙TV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대한 국무위원장께서는 오늘도 어디를 시찰하셨습니다. 이런 거 사진 뿌리는 거 정확하게 똑같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 장성철 소장님하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장 소장님이 나는 보수 지지자로서 이거 보고 싶고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맨날 볼 수 있다고. 월북을 해라 차라리. 맨날 볼 수 있다 그거. 북으로 예. 가시라.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깔끔하게 북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요. 네,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예,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비서관 사이에 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왔는데 좀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나왔는데 먼저 당무 개입 관련한 사안부터 보시면요. 올해 7월 10일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70억 원을 썼는데 그중 2건이 총선과 무관한 이 한동훈 본인의 대선용 지지율 조사였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제보를 합니다. 이 통화를 했던 그 시기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중에 문자 일십 논란이 좀 커졌을 때였는데 이를 거론하면서 배은망덕한 거지 그 XX가 라면서 한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아주 좋아하겠는데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김대남 전 비서관은 이제 보도에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총선 백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으니 그걸 좀 알아보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사안이 불거지다 보니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재 서울 보증보험 상근감사인 이 김 전 비서관을 겨냥한 건데요. 김대남 전 비서관 측은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불법 행위를 한 기자와 유튜브 측의 악의로 시작된 일인 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대남 전 비서관은요, 그 한동훈 대표의 비리를 왜 언론에 그것도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했을까요? 혹시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지시일까요? 그러니까 김대남이 이번 정권의 공직자들 이제 주요 공직자들의 약간 표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간부의 김대남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은 자 보십시오. 자, 뭐 이제 좀 다른 분야지만은 김영선도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라고 이거 나 단수 공천 안 주면은 뭐 이거 폭로하겠다라고 지금 협박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김대남 통화도 보면은 그 이명수랑 김대남 통화도 보면은 자기도 그거 폭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구청장 영등포 구청장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의리도 없고 눈앞에 이익이라면은 불을 키고 달려들고 예. 어떤 가치 이념적 가치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 그런 거 1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줄을 서서 그거를 얻어내되 그게 안 되면 폭로라도 해서라도 저쪽으로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인간들이다. 근데 그게 김대남 뿐이겠냐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았지만은 권력서열은 김건희가 위에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 통화에서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도 하지만은 대부분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특검법 하는 거 야당 막 비판하고 막 네. 엄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욕해. 꼴통이다, 무능하다, 주저리 정신 떠든다. 나갔다, 공처가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냐고 이게. 아니 그래서 좀 의아한 게 김건희 여사 언급은 거의 없고 굉장히 조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김대남 비서관이 좀 평가를 하면서 가감없이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살짝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2023년 9월 또 통화가 또 따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이명수 기자가 대통령 유튜버들이랑 좀 통화를 하냐 이런 질문에 유튜브 보시면 마음이 편하시고 위로도 삼고 그러시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 주변에 좀 조언해주는 사람 없냐 이렇게 기자가 묻자 김 전 비서관이 좀 답답하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겠냐 얘기해봐야 괜히 본전도 못 찾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요 김대남 비서관의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예리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요 김대남 비서관의 평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만 이렇게 보고 있겠냐고. 제가 이게 전 간부의 김대남화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 무능하다, 꼴통이다, 고집불통이다, 공처하다, 뭐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의료개혁하면서 저렇게 2,000명의 고집을 해가지고 저러는지 뭐 그런 비판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식에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상식은 있는데 양심이 없으니까 그걸 다 눈 감고 있고 한 자리 얻어서 어떻게 해서 나는 모르겠고 공천만 받으면은 나는 끝이야. 공천 안 되니까 이제 공공기관 뭐 받으면은 끝이야. 그래가지고 네. 8월 3일날 이제 결국은 서울보증보험 감사 상금 감사 받았는데 연봉이 3억이 넘어요. 3년 동안 하면은 10억이야. 그러니까 이제 입싹 찢는 거지. 그렇게 욕하다가 진짜 이 정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동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진짜. 야, 성서의 내용까지 인용을 해주시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도 알려주시죠. 네, 권오수, 이종호, 김건희는 한 배 탄 BP 패밀리.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죠. 김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죠. 네, 관련해서 JTBC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의 BP 패밀리가 있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BP 패밀리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약자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이치 주식과 관련한 핵심 인물에 이 김 여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김모 씨는 이 도피 중에 도이치모터스 직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인물이기도 한데 가장 우려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편지에 썼다라는 사실을 이전에 JTBC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은 또 BP 패밀리로 꼽힌 권오수 전 회장과 또 주요 주주인 이모 씨 그리고 김 여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만남을 가진 정황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지금 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과할 걸로 보십니까? 사과 안 해요. 예, 뭐 사과를 안 할 거고요.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저번에 문자 보냈잖아요. 그 총선 기간에 1월 달에 그때 5차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냈을 때 사과하라면 하겠어요. 하지만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줄줄 한 바닥 썰었잖아. 내가 그때 대선 때 사과했는데 지지율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 할 때 그때도 그 얘기를 했다는 내가 박근혜가 사과하는 거 절대 반대한다. 사과를 해가지고 오히려 탄핵을 당했다. 오히려 세게 나갔어야 된다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실제 많아요 보수 진영에 그런 얘기를 또 용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 타이밍도 지금 이제 사과를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했는데 올해 이제 총선 전이나 막 이럴 때 했으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내에서도 사과를 요구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사과한다고 이 문제가 자 해결되겠어? 지금은 너무 이제 많은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 이제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고 사과를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 사과를 순순히 받고 물러서겠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품백을 사과를 할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지금 공천 개입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사과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사과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 사과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여사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서 JTBC 보도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서 지금 나오는 거냐. 그래서 검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변호인들이 왔으면 검찰이 변호인들한테 줘서 이제 쓰리쿠션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고 뭐 진짜 유치뽕인데 BP 패밀리 블랙펄의 준말이죠. 예. 블랙펄 흑진주파 흑진주파잖아 흑진주파 조폭 이름 같은데요. 예. 흑진주파 굉장히 귀에 있잖아 흑진주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어쨌든 여기에 지금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핵심적인 인물로 있다라는 거고 1차 때는 4,700만 원 손해 봤는데 보전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니 이거 하면은 돈 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손해가 났어요? 자자자자 4,700만 원 보전해 줄 테니까 자 힘내서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2차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설명을 굳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자면은 그래서 이제 같은 한 배를 타고 워낙 검찰이라는 등도 가지고 있고 돈 물량도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상 공범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제가 검찰 최근 얘기 들었는데 빨리 특검 좀 가라. 너무 힘들다. 검찰도 힘들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소를 못하지. 기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다. 네, 감히 못하는 거지. 아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 윤석열도 공쳐가고 뭐 애쳐가고 꼼짝도 못하는데 V제로를 어떻게 이제 기소를 해 지금 아직 기소를 못하는데 기소를 또 이렇게 무혐의로 종결을 해버리면 그 검사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빨리 특검 좀 가져라. 그러니까 특검 가면은 모두가 해피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빼놓고 국민도 행복해, 검찰도 행복해, 다 행복하다. 빨리 가자. 예.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검의 통과로 한번 좀 응원을 해보고요. 네 번째 뉴스 키워드는요. 네, 윤석열 내일 한동훈 빼고 만찬.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갖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제외가 됐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또 간사들이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둔 격려를 겸한 의례적인 만찬이고 또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렇게 상황인지라 한동훈 패싱이다, 유난 갈등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만찬 당시 한 대표 독대 요청을 이제 거절한 이후로 대통령실이 이제 독대와 관련해서 별다른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욱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대통령실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역할이 겹치는데 또 역시 이제 협의체 패싱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사극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일축을 했지만은 또 어제 그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측의 여야의정 협의체가 쉽지 않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당 내에서는 좀 회의론이 잇따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 가운데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국경제신문 창간 기념식을 20분 전에 돌연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당의 대표를 좀 소위 말해서 소외시키고 따돌림하는 경우를 굉장히 저는 지금 거의 이례적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만 빼고 만나는 겁니까? 그 김대남의 말에 이미 다 답이 있잖아요. 어떤 답이? 여사가 한동훈 너무 싫어한다. 배은망덕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취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밥을 먹기도 힘들 정도일까요?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밥이.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제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같이 일했던 검사 그 전에 검찰총장 전에 일했구나. 윤석열 검사랑 일했던 그 검사를 한번 만나서 얘기 들은 좀 본 적이 있는데 윤석열은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얼굴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검사 시절에도 그랬는데 대통령 돼서도 저러고 있다. 혀를 끌끌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안 봐요. 그냥 안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사극적 해석이 뭔지 모르겠는데 궁중암투로 해석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이런 생각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유치뽕으로 해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감정 싸움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보수 지지자들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뭐 요즘 전화 많이 받으신다고 하고 있는데 절망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를 보수에서 대통령 지지율하고 지금 당정 다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다 떨어지는 게 지금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둘 다 유치한데 누가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유치합니까? 윤석열이지. 꼴통이래잖아 김대남이. 한동훈은 아니 뭐 굳이 내가 누구를 손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에요. 이거 나오지 말라고 애치당초 전당대회에 이번에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운신의 폭이 적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자초해서 나왔으면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로 두드려 맞으니까 좀 한동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바보 된 것 같아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해결책 팁 하나만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은 그 해결책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임기를 채워라라고 얘기를 해 맨날. 물어보세요. 진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임기를 그냥 채워라. 임기를 내년 9월까지 그냥 채우고 숨만 붙어 있어라. 그게 너를 위해 사는 길이다 그러는데 쪽팔리지도 않아 솔직히. 그러고 살아남으면은 나는 잘 던지고 나와라 한번.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고 명분을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딱 사표 던지고 멋있게. 어쨌든 대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는 답이 없어요. 지금 특히 친윤으로 대선을 나온다라는 거는 그냥 자멸이거든. 한동훈이 어쨌든 결국은 반윤이 됐든 뭐가 됐든 각을 세워야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각을 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좀 명쾌하게 좀 해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해서 간보고만 있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보수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답을 내야지. 계속 뭐 어정쩡하게 저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귀한 조언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님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슈퍼챗으로 시사인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리액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화 기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 마치